셀트리온 금요일 플러스 0.89% 상승, 제약은 플러스 1.4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저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요. 셀트리온은 8월 이후 저점대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안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소강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역시 크게 요동치는 상황보다는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오늘은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107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은 4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제약 역시 저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외국인들은 0.8억의 매수, 기관들이 평소보다 많은 12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거래량 측면에서는 소강 국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의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5만 5천 주의 매수 우입니다. 기관들은 소규모이긴 하지만 금융투자가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투신이 매수를 보인 반면에 연기금은 연이틀째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개선되지 못하고 혼조거든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성장이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세적으로 장기적인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답답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7월 이후 바이오주들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의 움직임은 부진하죠. 소외당한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데요. 또한 금요일 역시 삼성바이오가 지난 9월 25일 신고가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을 마무리하고 2.25%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유한양행 역시 N자형의 신고가 패턴을 유지를 하면서 5.74% 상승세를 보였고, 또한 금요일날 SK바이오팜 역시 5%의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0.89%의 상승으로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심리적으로 관망 분위기가 짙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진펜트라의 초기 매출에 대한 확인 과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진펜트라의 2분기 매출액은 실제 장부상으로는 22억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2분기의 NSP 기준의 매출액은 200만 달러죠. 우리 돈으로 약 26억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4억 원 정도가 조정이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22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즉 NSP 기준으로 한 매출액이 2분기에는 실제 장부상 매출액보다 조금 더 큰 숫자였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요, NSP 기준의 매출액이 무슨 뜻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매출액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펜트라를 얼마에 팔았느냐, 그 판매 가격을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셀트리온 회사 쪽의 매출과 가장 근접하는 가격은 NSP가 되는데요. NSP는 Net Selling Price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순 판매 가격이 되는 것이죠. 순 판매 가격이란 것은 수수료, 즉 도매상 수수료와 PBM 쪽의 리베이트를 제한 진펜트라의 가격으로 매출액을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NSP 기준의 매출액이란 뜻은 처방 금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NSP 기준으로 한 매출액이 실제적인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매출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월과 8월에도 우리 돈으로 약 57억 정도가 되잖아요. 따라서 3분기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9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전망치보다는 크게 못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증권에서 추정하고 있는 3분기의 진펜트라의 매출액은 520억이고요. 4분기에는 2060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삼성증권에서도 4분기에 큰 폭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가장 최근에 나온 LS증권의 자료를 보더라도요, 3분기에는 760억으로 잡았고 4분기에는 1240억으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9월 상황들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삼성증권의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증권에서는 진펜트라가 잘 팔릴 조건은 갖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진펜트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펜트라의 미국 처방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PBM 등재, 두 번째로는 인플루익시맙의 SC 제형이라는 강점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3대 PBM의 등재가 되면서 75%, 80%의 시장을 커버를 했고 그 다음에 SC 제형으로서 신약이기 때문에요. 가격이나 압력이 제한적이라는 것 그리고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죠.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은요. 진펜트라의 매출 성장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방 확대에 대한 명확한 근거만 확인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기업 가치도 확장될 것이다.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분기부터 PBM 환급이 시작이 되면서 4분기부터 처방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분기가 진행되고 있는 8월달까지의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너무 부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진펜트라의 성장성에 대해 우려는 있으나 3대 PBM에 모두 등재된 만큼 잘 팔릴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상황이다. 그래서 진펜트라의 처방 방향성에 대해서는 최소 2개 분기는 지켜본 후에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3분기, 4분기 정도는 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 시장에서는 PBM 등재가 바로 판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PBM에 등재가 된 다음에 환급이 들어오는 것은 PBM과 연결되어 있는 보험사에서의 환급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요 시차가 3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4월 4일 날 등재가 됐던 ESI 쪽에게 이제 7월부터 환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군데는 7월 30일과 8월 2일이니까요. 3개월 후가 되면 11월부터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7월, 8월 그리고 9월, 10월까지도 한 군데, ESI 한 군데 쪽의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세 군데가 모두 다 합쳐지는 11월부터가 본 궤도에 올라가는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현재 미국의 도매상들은 충분한 재고를 확보를 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진펜트라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늘려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켜보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11월 달부터는 3대 PBM 쪽에 모두 커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죠. 그렇다면 빠르면 9월이고요. 아니면 10월부터는 재고 확보를 위해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에 대한 주문을 많이 넣겠죠. 이렇게 된다면 빠르면 9월 아니면 10월부터라도 진펜트라의 매출액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초기 시장 진입이기 때문에요. 변동성이 큽니다. 증가하게 되면요. 큰 폭의 증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삼성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듯이요. 최소한 3분기, 4분기까지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3분기까지의 실적만 보고 판단을 했다면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바로 안 좋은 악영향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즉 4분기까지는 본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적 측면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건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계속 매출액만 강조를 합니다. 매출액이 좋아야만 당연히 영업이익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매출액이 늘어나도 영업이익이 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21년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영업이익이 22년, 23년, 24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죠. 영업이익을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큰 개선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죠. 매출액은 별 문제 없이 증가세가 나오고 특히 올해 매출액의 증가세는 크게 나올 수 있지만 합병에 따른 진통 과정 때문에요. 오히려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은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계속적인 횡보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25년에 가게 되면 매출액의 증가와 더불어서 영업이익 역시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이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한 기대감을 앞당겨서 미리 주가가 움직이기도 합니다만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의 큰 개선은 진펜트라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4년 연말까지는 진펜트라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지켜보는 관망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연말까지는 진펜트라의 매출액과 또한 영업이익 부분들에 대한 이러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주가 움직임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측면도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서 봐나가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다음 주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부문 전시회인 CPHI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밀라노에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리는데요. 특히 셀트리온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브랜드 홍보고요. 두 번째가 파트너링입니다. 특히 ADC, 항체신약, 케미칼 등 쪽에서 파트너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유럽 이태리에서 열리는 것이니까요. 유럽의 제약사 M&A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움직임은 답답한 박스권의 움직임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완만한 각도라도 상승 추세로 가기를 기대를 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좀 더 진펜트라의 매출액에 대한 관망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해서 주가가 여기서 더 이상 나쁠 이유는 없다는 측면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루한 과정이긴 하지만 잘 버텨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